탁은애의 놀라운 능력. 유신공주 놀라운 능력. 지혜비가 떨궈준 나와바리 풀세트. 빙 뜯어 종합 선물 세트. 좋다. 놀라워라 애비의 능력. 놀라워라 탁근애의 능력. 총으로 뺏고 칼로 뺏고 전기고문 물고문 고춧가루고문. 신비한 능력으로 뺏고 뺏은 작물들 공주에게 물려주네. 놀라워라 유신부녀 능력. 놀라워라 쿠데타의 능력. 이런 개호루라기 조카 18세 크레파스. 쉐토로비아 조카 18세 크레파스. 빵만두 구라만두 너 혼자 다 처먹어. 유신 부녀야 다 처먹어라. 뭐 요런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다 처먹는 내용이야. 다 처먹는. 자정에 다 처먹는 생방송 애국 전선. 원수들이 강하다고 겁을 낼 건가? 우리들이 약하다고 낚시할 건가? 저 위에 날쌘 칼이 비끼는 곳에 이 길이 너와 나로다. 나가 싸우러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문의 자유 독립. 이 프로그램은 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박대전을 28일 앞둔 11월 21일 밤 5명의 애국 독수리가 지키는 여기는 생방송 애국전선 삥 뜯는 가족 2 그네 언니 학교 가자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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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솔직히 진짜 안녕 못해요.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이렇게. 뭐 아직 자정도 안 됐는데. 밤 11시 2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27일을 곧 앞두고 있는 셈이죠. 네, 11월 22일로 넘어가기 직전. 네, 입니다. 우리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동안 우리 단일화 TV 토론이 한참 지금 좀 전에 시작했어요. 예, 진행되고 있죠. 참 다들 우리 방송하는 거 관심 없으시고 거기 하고 계시죠. 지금 이 상관없잖아, 시간에는 이거 다 보고 있겠죠. 그렇죠. 어차피 우리는 한 놈만 패자 이거니까 뭐 단일화는 하시면 되고. 빨리 우리 빨리 하자고 패야지. 네. 피곤해 죽겠어 진짜. 할 사람 패야지. 뭘 오래. 그래, 빨리 끝내지. 이번 저 같으면은요. 이번 주엔 끝나게 돼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이 대선 후보를 나가야 돼요. 왜요? 저는 귀찮아서 그냥 단일화해요. 그 매일 협상을 했다 말았다. 피곤해서 못해 저는. 그럼 밀당은 못한다. 그냥 당신 하세요. 그러고 끝내지. 페이스북에서 보니까 아니 그런 거를 왜 자꾸 싸우냐고 그냥 가위바위보 하면 되지 어린아이. 그게 얼마나 좋아. 그죠? 다들 그게 가장 공정한 방법이다. 근데 국제적으로 공인된 방법이 있어요. 뭔가요? 예, 그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 때. 이렇게 정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동전 뒤집기. 앞면 뒷면. 그 세계적으로 공인된 거니까 정 안 되면 두 분이 만나셔가지고 그냥 동전을 던지세요. 네. 100원짜리 복골 복이지 뭐 50%잖아 확률. 얼마나 공평해.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 한 분이 결정되면 찍는다. 그럼요. 그렇죠. 네. 누가 되건 설마 우리 그녀보다 더 하겠어요. 그렇죠. 오늘 또 아니 방송 들어보시면 그녀가 많아요. 그녀들이야. 그녀들? 그렇죠. 대선 후보가 지금 여성이 세 분. 그녀 말고 그네. 그네. 그네 언니. 오늘 그렇게, 학교 가실 그렇게 그네 보통 언니. 명사는 안 되고. 그럼요. 근데 정하나가 이번 주가? 이번 주에 안 좋은 일이 있었죠. 지난주인가? 지난주죠. 털렸어. 예. 검찰에서 저한테 러브레터를 이 보냈더라고요. 찌끄레기들이 털었어 또. 정하나의 전화를 은밀한 사생활. 네. 예. 지금 그 잘 사람이 살펴보고 그러면은 있다고. 잡혀 들어간 거구나. 김모식이 검사. 남의 검사가 남의 전화를 왜 듣는 거야? 변태야? 그 변태니까 잡혀간 그랬다고. 거 아니야? 아니 근데 그런 거 미리 사전에 원래 하겠다고 얘기를 아니, 해줘야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털고 나서 하는 건가? 통신 감청 뭐 이런 게 원래는 그냥 영장을 대고 그리고 몰래 털어도 모르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알려줄 의무가 있다 이래가지고 아마 내 기억으로 올해부터 아니면 지난해부터 이게 그 전화번호 털었다고 고지를 하는 거야. 고지는 하게 돼 있는 고지를 하게 이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근데 미리 왜 얘기
사전 동의 같은 건 원래 안 구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싸가지 없어. 예전에는 이메일 털고 전화번호 털고 이제 이런 걸 전혀 몰랐었는데 이제 통지를 해주는 거지 고맙게. 근데 정하나가 충격이 컸나 봐요. 빨리 불어 빨리. 옷 입고 온 걸 보니까 아, 저 사람이 진짜 추워서 그래. 큰 충격을 받았구나. 네. 야, 오늘 목장 호랑이 한 마리를 뒤집었었어 지금. 진짜 센세이셔널하다. 게다가 제가 보니까 누구를 죽이고 싶은 것 같아요. 저 옷도 호랑이 한 가죽도 좀 문제지만은 저 옷도 호피무늬. 아 문제는 지금 이 신발에 있습니다. 동물원으로 들어서 동물원. 힐. 네, 힐인데 그 이제 이른바 굽 높은 아주 굽 높은 힐을 킬힐이라고 그래요. 저런 걸 힐이라. 전문 용어로 신발 위에 올라갔다 이러죠. 네, 신발이 올라간 20cm짜리. 사다리. 또 올라온 건 사다리. 제가 뭐 전부터 호피 좋아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예, 그 킬힐도 그 사람 찌르는 데만 호피예요. 그러니까. 신발 왜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 신 부분만. 아, 신발 전체가 이제 그 아니야 보니까 호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 깔창도 호피야 깔창도. 그 눈깔 찌르는 부분, 거기만 호피야. 그 희한해. 여러분은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전 단지 그냥 눈깔 찌르는 게 뭐야, 잔인해. 아니 뭐 영화 같은 데 그렇게 간혹 나오잖아요. 그런 건 이제 킬빌 이런 데 나오는 네. 거죠. 킬힐이 아니고. 여러분 검찰 관계자 여러분 조심하세요. 네, 아, 조심하십시오. 검찰한테 지금 독이 올라서. 아, 독이 올랐어요. 사실 아, 근데 진짜- 오늘 진짜 저도 예. 키리를 뭐 많이 보진 못했는데, 전 제가 보기에는 국가에서 통제를 해야 돼요. 저 신발이 아니에요. 흉기지. 살인무기다. 네, 살인무기예요, 저거는. 사실 좀 신고 다니는데 걷기도 좀 힘듭니다. 아니, 저기 땅이 들어갈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땅이 꽂혀, 막, 이렇게. 저런 거 아유. 신고 농사 지으면 좋은데. 근데 이게 지금 전화만 피해본 게 아니에요. 아, 저도 오늘 날라왔어요. 털렸다? 근데 네, 내 주변에 많이. 내 전화를 잘 봤다. 유행해 유행 요즘. 근데 저는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네. 진짜 검찰 관계자 여러분들과 우리 국정원 관계자 여러분들한테 저는 장마다 꼴뚜기도 아니고 아, 뭔 일만 터지면 왜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건 저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왜 제 전화는 들여다보고 그래? 그러니까요. 저는 어떤 진짜 사건 관련으로 털어보고. 아, 이번 이제 통합진보당 관련해서 당내 부산. 아, 제가 이제 뭐 부정선거에 관련이 있다 다 뒤져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웬만하면. 투표한 사람들 추려가지고 그냥 싹 그냥 막 턴 것 같아요. 그냥 아무나. 무지하게. 근데 예. 그 당원 명부가 들어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털렸지. 그 중에서 제대로. 제가 보니까 검찰 고생 많았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형님은 딱 이제 추리면 일단 전과자 중심으로 아, 추리고. 그런 거 같아요. 그 연자지 하면 안 된다니까, 진짜. 아니 근데 저는 난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이게 갱생이 안 돼, 갱생이. 가만히 놔두면 조용히 사는데. 본인은 그지? 전과자니까 연좌제가 아닌 거고 본인은 해림 요정이 털린 건 맨날 오빠 하니까 가족인지 알고 연좌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해림 요정 턴 거는 제가 볼 땐 별건이에요, 별건. 땅건이야. 그죠? 그렇죠, 별건이죠, 별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게 통합진보당과 관련 있는 문제가 이 아니다, 문제가 아니야. 다른 게 그러면은 있어. 풍속법이구나. 뭐. 뭐 미풍양속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행위 뭐 이런 거 이제 뭐 공연음란죄 뭐 이런 거 아니 폰으로 설마? 폰으로 지금 막 5만 가지 상상을 하는 거야 순간. 형님 걸려들 뻔했어. 아, 거의 다 유인을 했는데. 안 걸려드네, 오늘. 왜 그러세요, 야밤에.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놀라셨는데, 집에서 저 왜? 이게 사무실에 있는데, 거의 집에서 전화가 딱 왔는데, 받았더니 엄마가 거의 라 정도 되는 톤으로, 막 밖에까지 다 들려요. 너 이게 뭐냐고, 이제 난리가 나신 거예요. 너 이게 뭐니? 그런 거죠. 도대체 이게 뭐냐고, 완전 이게 따발총처럼 막 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뭔지는 모르고, 뭐 출석하라는 건가? 내가 뭘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러지? 막 이랬는데 엄마는 이제 당장에 잡혀가는 줄 알고 워낙에 또 딸 방송을 많이 또 보시던 분이라 그러면은 걱정이 그동안 많이 되셨던 아까 거죠. 이게 정치 문제가 아니고 별건이라 그러니까 내가 별건에 좀 촉이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건데 이건 그냥 그 방송 같이 하는 순수한 오빠로 하는 말인데 안 순수해 보이는데 눈빛이 지금 어디서 뭐 이렇게 사진 찍고 그런 거 없죠? 무슨 사진 뭐요? 셀카. 병원에서 혹시 셀카? 병원에서? 병문안? 병문안 나 누가? 해림도 이렇게 눈이 크잖아. 그러니까 해림 얼굴 눈이 이렇게 크게 딱 나오고 뭐 옆에 이렇게 멸치 같은 거 있는데 그런 거 없죠? 멸치 눈가리 없어요. 너무 싫게. 잠옷 태워 먹고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없어요. 나 정말 억울하네. 어쨌건 뭐 이번 기회에 제가 그런 게 하나 유출돼야 대박인데. 근데 검찰 이 새끼들이 보니까, 그니까 뭐,
한욱 형은 그렇다 쳐요. 뭐 저, 아이고 나는 그렇다 쳐. 난 이런 사회적 편견이 싫어하니까. 한욱형이 털리는 건 아무도 그래, 프라이버시 아무도 치매라고 몰라. 생각을 안 해. 페북에다 열심히 올렸어요. 너무 당연시해. 사람들이 막 이제 응원 메시지 같은 거 넣잖아요. 아이고 어쩌면 좋아요. 힘드시죠? 아무도. 너 또 그럴 줄 알았다. 아직도 그러고 사니. 이거 좀 너무하는 거야. 사회적 편견. 이거 진짜 어쨌든 소수자 입고 뭐 해야 돼요. 어쨌든 그렇다 쳐요. 뭐 그래, 저는 인정. 저는 압수수색 당했으니까 저는 저기 2개 털었더라고요. 전화번호, 그러니까 그 통화번 내역하고 위치 추적. 이렇게 써 있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제 이런 건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해림이 전화를 턴 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지. 그러니까 집으로 우편물이 날아가니까 그 자체가 이제그 집안을 풍비박산 내는 거예요. 일단 일종의 좀 겁주는 행위도 있고. 그리고 실제 뭐 털어서 뭐 나오겠어요. 물론 뭐 세컨드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아니 검찰은 지금 알고 있어. 솔직히 얘기해봐. 검찰이 뭘 알고 있냐면 가끔 남자친구 얘기하잖아. 뭐 주말에 겨우 영화 하나 봤어요. 뭐 나는 살인범이다만 보고 헤어졌어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주말마다 만나는 남자가 다 달라. 다 다른 남자야. 검찰은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 남친이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검찰은 1번, 2번, 3번, 4번 넘버링을 하고 있는 거지. 검찰 오빠들 연락 주세요. 그 중에 한 명은 검찰에 있는 거 아니야? 제보 받습니다. 검찰 관계자 여러분. 그러니까 보니까- 질투에 불탄 젊은 검사가 스토킹을 한 거지. 이 휴대전화를 주변에 굉장히 많이 털렸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한욱 형님 얘기 또 하니까 좀 미안해. 계속 샘플로 나오는구나. 어쨌든 뭐 그런 분들 계시고 그건 뭐 좋다 쳐요. 그런데 그 어린 친구들 그리고 조금 뭐 진보당 활동을 하는데 뭐 낯설거나 아니면 좀 열심히 활동 안 하거나 아니면 뭐 그냥 권유로 당에 입당했든가. 그런데 이제 그런 종이를 받으면 당신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런 그 우편물을 받으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상식적으로. 그쵸. 아니,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이렇게 사찰당하면서 내가 이 활동을 해야 돼? 아이, 씨발,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협박이에요, 협박, 일종의. 근데 맞아요. 그거는 검찰 생각이고 사람들은 다 더 열받아서 이 검찰 박살낼 때까지 내가 활동한다 그럴 거야. 저는 딱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로 정권을 잡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정권 들더라고요. 드디어 정권 욕을 갖게 된 제가 거야. 원래는 출마 선언 오늘? 제가 물론 정외과를 나왔지만 잠깐만. 물론 정외과를 나왔지. 이제 스펙까지 막 까면서 네, 정치 외면과, 정치 외면과. 학사고요. 네. 정외과 나온 여자야. 네. 뭐 이게 엄한과 나온 뭐 그네 언니보단 뭐 낫지 그런 않을까. 각오의 표시로 저 호피를 입었다. 준비된 여성 대통령. 11년 뒤에 11년 준비된 호피 대통령이다. 아니 이게 그러면은 정말 이 남녀의 호흡은 쫙 갈린다. 대통령이 담화 발표하고 오빠들 잘 자요. 그럼 남자들은 네 이렇게 수고하고 여자들은 저 X는 뭐야? 뭐 이러면 대통령 전용기가 호피문인 거야. 그거 괜찮다. 탐배뚜도 호피로 짜. 탐나네요. 기도 바뀌는 거 아니야? 바탕이 호피에 태극기 있고. 아니 내가 이탈리아의 여성 국회의원 중에 치치올리나라고는 내가 봤지만 올루드로 백마 타고 다니는 여자 그래서 국회의원이 된 포르노스타가 사람이 있죠. 국회의원이 됐어요. 이제 형님하고 덕인 형님하고 두 분 남으신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아마 검찰에서 갈 거예요. 아니 나는 이제 검찰이 털어보면 형님은 제가 확실합니다. 털어보면 나는 과가 다를 거야, 아마 과가. 이- 공안이 아니고. 검찰에서 그냥 털어봤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감동적인 장문에 편지가 올 거야. 뭐라고요? 검찰총장 명의로. 정말 털어봤는데 너무 열심히 사신다. 그 회사 일 하랴, 뭐 영업하랴, 이제 비즈니스 하랴 그러면서 티파니 언제 찬양하랴. 이렇게 티파니를 또 챙기십니까? 아니면 그런 거 아닐까요? 자료 좀 공유하시죠? 이런 거. 혹시 최본자 이래가지고 여기 신문에 나오는 거 아니야? 최본자? 사실은 제로원 엔터테인먼트라는 이 지하 회사가 하나 있는데 제로원. 이름이 01이니까 제로원 엔터테인먼트. 에로원? 아 근데 배우들이 없네? 침대만 하나 덜렁 있고 영인님이 배우, 혼자? 배우이자 감독. 요즘 혼자? 뭐 단독이다 유행이잖아요. 단독 단독이- 토론도 하는데 단독 에로는 못하겠어 우리가. 다 단독으로 하는 거야. 상상도 못했는데 이제 한번 희곡을 써봐야 되겠구나. 셀프 에로. 되긴 되겠네. 근데 진짜 단독 토론이라는 게 사실상
어법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당연하죠. 토론은 사람 단독 토론이 어딨어. 얘기를 주고받고 하는 건데. 방송 제목이지 뭐 나는 셀프다. 그 토론을 단독으로 하면요 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정적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혼자서 토론하고 뭐 이런 사람은 벽 보고 얘기하고 뭐 이건 변해야죠 빨리 병원에. 내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즌2 처음에 보여줬잖아. 자 분열이 있다니까.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가야 될 때는 제가 보기엔 블루하우스가 아니에요. 화이트하우스. 그럼 제목이 잘못되네. 미국으로? 우리 학교 가자라고 했는데 미국? 학교 아니 말고. 화이트하우스는 미국에서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언덕 위에 하얀 집. 그저 언덕 위에 우리는 하얀 학교지 학교. 예. 제가 이제 면목동 쪽에 오래 살았어요. 중곡동이 거기 예전부터 있었죠. 네, 거기를 보통 이제 화이트하우스 하얀 집이라고 불렀어요. 아니 CNN에 보도가 됐는데 곤지암에 이렇게 저 버려진 정신병원이 네. 세계 아. 7대 무서운 곳 네. 흉가. 맞아요. 어머 거기 꼭 보내드리고 싶네요. 747을 이루셨죠. 네. 7위에 하나 올라갔어요. 그러게 진짜 하나 올라갔네. 7위. 7위에 올라갔어요. 흉가 7위. 흉물 7위. 아 그리고 뭐 또 중산층 70% 만드시겠다고 하는데 아마 빈곤층 극빈층 70% 이룩하시려고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박근혜 여사는 어쨌든 재벌의 위치니까 자기 밑으로는 다 중산층인 거지. 그러면 70%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네요. 다 거진 거지 뭐. 찌끄레기들 70% 이렇게. 뭐가 어렵겠어. 네네. 아무튼. 네. 저라는 사람 70% 자기한테. 이제 뭐 하죠 얘기.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오늘 또 훌륭한 분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검찰한테 털린 얘기 하다가 그 말씀까지는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아마 검찰에서 편지 받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저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그거 받으시면은요 액자로 만드셔가지고 집에다 걸어놓으세요. 예, 정권 바뀌고 통일되면 다 그 가치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소장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때 이렇게 살았다 이런 입증 증빙 자료가 되기 때문에. 최한욱은 정치사범. 그럼 우리 이 현 기자님은 경제사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우리 이 해림 요정은 풍속사범. 이게 지금 다 담당이 달라요. 데스크가 달라. 저 나름대로 그래도 선관위한테 또 근데 그거 경고도 아니야? 받아보고요. 동물보호법 이런 거 아니야? 호랑이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 아무 관계 없는 거 아니야? 계속 강조하잖아. 성관위 아니고 선관위. 선관위. 지금 자정이 다 돼가는데 자꾸 성하면은 난 무슨 어떻게 방송을 하고 미치겠네요. 네. 진짜. 나는 지금 계속 응원 메시지가 뭐라고 들어오냐면 형님 이 팟캐스트에서 목소리 들을 때마다 수위가 좀 아슬아슬한데 확 질러주세요. 막 그러면서 중년 아저씨들이 나를 통해서 욕망을 자꾸 배출하려고 그래. 그거 혼돈하시면 안 돼요. 검찰 측에서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너 질러라. 검찰이 사주하고 있는 거야. 너 질러라 잡아간다. 멘션으로 팬인 척하면서 그럼요. 나름 고수들인데. 근데 오늘 그네 언니 학교 가자 삥 뜨는 가족 2입니다. 우리 삥 뜨는 가족 1이 나름대로 또 모처럼 애국전선 다웠다. 옛날 그 시즌 1 때 애국전선 다웠다 오랜만에. 이런 평가도 주제가 많았었는데요. 있었다. 네, 그죠. 이게 또 쭉 드립을 다 알려주신 이분 덕분이었잖아요. 그죠. 우리 또 정재 나오셨습니다.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날도. 예, 정날도. 당연시 하는데? 아주 당연시 하는데? 거만한 표정 봤어, 지금? 시청률 좀 올렸다 이거지? 그렇지. 근데 바로 스타. 그때 많이 했던 얘기들보다 그 앞에서 가장 초반에 코스프레? 코스프레 이런 얘기가 아니, 가장 많이 기억이 나요. 진주 터미널에서 항의 안 들어왔어요? 항의는 안 들어왔고요. 그건 팩트니까? 예, 그렇죠. 다만 좀 비화라고 공개를 했는데 뒤돌아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좀 약했다 뭐 이런 좀. 알긴 아는구나. 그러면은 오늘 이 2는 항상 더 세야 흥행이 되잖아. 그렇죠. 맞아. 더 세게. 더 큰 놈이 왔다. 뭐 이렇게 2를 광고하잖아요. 그죠. 그럼 비화를 만들어 오셨을 거 아니야. 뭐 비화라기보다는 이번에는 부산과 대구를 돌아다녔는데요. 대구. 거기도 또 역전 근처? 뭐 좀 역전 근처는 당연히 갔고 뭐 당연히 갔고. 이번에는 부산을 가다 보니까 바닷가도 좀 갔다 왔습니다. 잘 아시는 광안리에 한번. 광안리 좋죠. 아니, 정 기자님 연배에는 해운대를 가야 되는데 왜 광안리를 갔지? 제가 그 취재 갔던 곳이 그러니까 1박 2일 다녀왔는데요. 예. 부산과 대구를 이제 이틀에 걸쳐가지고 하루씩 취재를 했는데, 이제 부산 취재 가서 첫날 한 저녁 8시쯤에 서면
부산에서 취재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부산 가신 분 많이들 가보셨을 텐데 이 지하철이 이렇게 있으면 서면이 한 중간쯤 정중앙이죠, 뚫어져요. 정중앙. 예, 네.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2호선인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 광안리 그다음 해운대 이렇게 되는데요. 그렇죠. 네네. 근데 좀 뭐 혼자서 멀리까지 가기는 좀 그렇고 그냥 광안리 가서 좀 부산까지 왔는데 전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부산을 제가 군대 갈 때 한번 그 더블백 메고 한번 가고 그 이후에는 간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취재를 간 김에 근데 갔는데 그 뭐 서면 뭐 등등등 해가지고 저 서쪽으로 해가지고 쭉 돌아다니는데 뭐 서울이랑 똑같은 것 같고. 그죠. 예, 그 뭐 부산 느낌도 안 나고 물론 이제 주변에서 사투리들 쓰고 하니까 그냥 여기가 부산인가 보다. 그리고 또 왜 저는 그런 게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 이 어린 여학생들 내지는 그 좀 이렇게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분들이 사투리를 쓰면 예뻐 보여. 좀 예뻐 보이더라고요. 오빠야! 이러면. 그만해. 부산 여잔데. 그만하지 좀.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이렇게 좀 느끼다가 아무래도 이게 좀 느낌이 좀 부족해서 부족한 건 뭐야? 아주 오늘 변태 둘이 나란히 앉아가지고. 나 오늘 권좌를 양보할 수 있는 오늘 단일화 토론합시다. 변태 단일화하자. 변태 단일화. 변단. 내가 변통령을 물려줄게. 대통령. 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느낌이 부족했어.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부산까지 왔는데 좀 뭔가 좀 바다도 보고 싶고 해서. 느끼고 싶어서. 네. 8시에 밤에 취재 끝나고 나서 이제 광안리에 간 거죠. 지하철을 타고. 부산이랑 대구까지 가서 광안리 거닐다가 오시려고 가신 건 아니니까요. 왜 거기까지 내려갔다 아까 오셨는지. 서면에서 취재가 끝나고 광안리로 혼자 갔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한마디만 먼저 해주고 들어가세요. 시즌 1이 아니라 그 첫 번째 것보다 더 센가요, 이번이? 삥 뜯는 가족? 사실은 더 센 거를 찾으려고 제가 이제 이틀 동안 부산과 대구를 정말 발바닥이 아프도 배회하고 다녔는데. 네, 그렇죠. 다녔는데 사실은 아주 강력한 건 없고요. 그러면 안 듣잖아요. 아주 강력하다고 해주셔야죠. 소소한. 자, 오늘 방송 접자. 내용이 없어. 회 먹으러 아닌 갔어. 걸로. 네. 우리도 해 먹으러 갑시다. 소소하게 얼마나 뜯으셨는지. 네. 그게 무서운 거죠, 그게. 그죠. 삥 뜯는 가족 2. 사실 지난번에도 뭐 상당히 뜯으셨던 것 같은데 아직도 남아있다는 게 참. 네. 지금 우리 정 기자님이 정말 이렇게 발로 뛰어서 취재를 하고 파고 다닐 때마다 우리의 이제 부그흐 여사는 뒤가 깨끗하다는 사실이 점점 밝혀지고 있어요. 깨끗하다고요? 부구요? 네. 별로 해먹은 게 없잖아. 박근혜. 지난 적은. 우리 싼 것부터 가시죠. 싼 것부터. 싼 거. 싼 것부터. 뭐 싼 게 대학이야? 장난해 지금? 이게 재단도 있잖아요. 이게 얼마짜리 재단이야? 재단이 좀 쌉니다. 예. 영남대보다 재단이 더 비싸? 싸죠, 싼 거부터. 재단이 더 싸지. 싼 거부터. 아니, 영남대는 나는 지금 영남대 먼저 아는 줄 알고 영남대가 싸다고. 아니, 그러지. 비싼 걸 먼저 까면 싼 거는 그냥 손톱의 때처럼 느껴지는데. 제가 싼 거부터 까요. 간혹 스키다시 먼저 까고 그다음에 회 접시 까고. 그렇죠. 간혹 영남대 이제 예전에 예. 요즘 이제 별로 그 영남대도 이게 데모하는 학생들이 많이 줄어가지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이제 몇 년 전에 강연 같은 거 많이 갔어요. 예. 영남대. 오. 그러면 이제 걸어서 학교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끝이 안 나와 이놈 학교가. 커요. 예. 짜증나는 거예요. 영남대에서 애들이 강연 부탁한다 그러면은 가기가 싫은 거야. 거기 캠퍼스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넓은 캠퍼스죠. 그러니까 야. 서울대, 제주대, 영남대. 근데 보통 이제 그래도 국립대잖아요. 예. 서울대 국립대고. 그렇죠. 제주대도 제주대도 국립대고. 국립대고. 그러니까 국립대들이 크잖아요. 보통 뭐 충남대, 충북대. 그래서 영남대도 이름도 영남이잖아요. 그러게요. 이렇게 넓은 거 보니까 국립대구나.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이제 사립인 거죠. 사립인 거고. 더 놀라운 건 이제 어느 분이 여기 관여가 돼 있는 거죠 지금. 네. 아무튼 뭐 그 영양대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고요. 먼저 손톱의 때 같은 싼 거부터. 한국문화재단 이야기부터 해주세요. 이게 때야? 네. 이거 얼마 아주 안 되니까. 저렴한 한국문화재단. 이게 총 얼마짜리야? 그러니까 이게 한국문화재단, 네네. 네, 그렇죠. 일단 한국- 액수부터 까고 하지. 한국문화재단 이게 아니고 한국문화재 문화재단. 보호재단이라고 따로 있죠, 그는. 비슷한 이름이. 여기 아니 근데 박근혜 후보가 관련된 재단이 뭐가 이렇게 많아요?
재단이 왜 이렇게 많아? 이것도 그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재단에 바쳐버려야 돼. 그렇죠. 예. 이 뭐 하는데요? 한국문화재단 사실 이름에는 성격이 드러나게 돼 있죠 보통. 그렇죠. 한국문화재단이라고 하면 일단 뭔가 문화와 관련이 있을 문화 사업, 그렇죠. 뭐 이런 쪽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쪽과는 관련이 없고요. 네. 사실 저도 궁금해서 이거 띄어쓰기 잘못한 거 아니에요? 한국문 화재단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문화하고 관련 없는데 이름을 이렇게 줬어요? 그러게요. 보통 하여튼 이름을 누가 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반문화재단? 문화와는 아니 이런 거예요. 한국문화재 가로 열고 도굴 가로 닫고 단. 한국문화재 도굴단 뭐 이런 거에 약칭일 수도 있지. 그런 말이 되네요. 아니요 문화 뭐 이런 게 호 왜냐하면 아닌가? 지난번에 우리 한국민속촌 얘기 나올 때 도굴로 덮어씌우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기억에 남아서. 네, 아무튼 해도 뭐 하는 데입니까 이게?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해서 검색을 좀 해봤는데 이게 특이한 거는 보통 재단이라고 하면 뭐 홈페이지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홈페이지가 없고요. 예, 홈페이지도 홈페이지 있어야 되는데 법적으로. 아 원래 있어야 되네. 네, 있어야 돼요. 법률적으로. 네. 그러면은 우리 저 부그흐 여사가 문화재단 뭐 재단 이사장 이런 거예요? 이사장이었죠. 지금은 이게 사실은 이제 해산을 했는데 해산을 했어요? 이미 없어진 재단이에요? 최근에 해산했죠. 최근에 해산을 했습니다. 왜 해산을 했을까? 언제 해산했는데? 이게 몇 달 안 됐죠? 그쵸. 6월부터 이제 뭐 절차를 밟기 시작해서 9월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거는 이게 아마 9월경 뭐 이렇게. 그럼 거의 선거 때문에 대선 후보 확정되고 해산을 했다는 거니까. 이게 뭔가 좀 꺼림칙한 게 있으니까 털릴까봐 미리 구릴 수 있는 그런 거네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오래된 재단이에요? 설립은 언제 됐어요? 이게 지금 33년 뭐 요즘 오래됐는데. 예, 박정희 정권 때 이게 설립이 됐으니까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한 33년 정도 된 재단인데 그 중에서 박근혜 후보가 이사장으로 계셨던 건? 계셨던 건 이게 79년에 설립이 됐는데 네. 80년부터 1980년부터 바로 다음 해부터 그렇죠. 32년 뭐 33년 횟수로 되면 33년이니까 그 정도. 이사장. 예, 이사장. 이사도 아니고. 예. 이사장. 그럼 한국문화재단이 생긴 것과 거의 흡사한 기간 동안 이사장으로 계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문화재단이. 그럼 박근혜 후보 거네요. 박근혜 후보 거네요. 아니 근데 네. 갑자기 문을 닫았으면 30년이나 넘은 거를 나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재단인데. 그러니까.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유가 있죠. 그 이유를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네네. 이게 아까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 내 모모에서 검색을 해보면 보통 내 모모나 아니면 구모나 뭐 다 뭐 포털 검색이죠. 네네. 이런 얘기들이 갑자기 오랜만에 조매시가 생각이 나. 무슨 교육시키나 봐 민주화 소리에서는. 기자들이 다 비슷해. 쓸데없는 디테일하고 말이야. 디테일도 그렇고. 아까 뭐 서면부터 막 쫙 읽길래. 그러니까 이게 이 광안리 헤매고 다닌 얘기 20분 동안 들었는데 회도 한 점 못 먹어. 부킹도 한 번 한 얘기가 안 나와. 네. 검색해 보니까. 예, 그래서 검색을 하면 이게 홈페이지가 안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나오는 거는 한국문화재단을 검색을 하면 리틀 엔젤스 예술단. 그렇죠. 맞아요. 근데 리틀 엔젤스 예술단은 전혀 관계가 없는. 관계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없는 그거는 통일교재단에서 그렇죠. 같은 근데 이름의 다른 검색어로 재단이죠. 맞아요. 이름이 똑같은 거죠? 한국문화재단이라는 이름이 또 이름이 있는 거야. 같은 동명의. 사람들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예. 리틀 엔젤스는 그 공연단의 이름인 거고 재단이 만든 설립한 이제 이저 공연 단체인 거죠. 그렇죠. 유명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문화재단이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공익재단. 네. 뭐 예상해 보건데 뭐 공익재단이겠거니 할 수 있는데 약간 특이한 거를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도 없고 그렇다고 뭐 이렇게 어떤 재단에 대한 설명, 재단이 어떤 사업을 하는 성격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도 검색이 잘 안 되고 소개도 없고. 그렇죠. 유일하게 나오는 것은 검색되는 것은 번지수, 뭐 주소 이런 것들은 나오는데 신사동? 예, 신사동 오 땡땡 번지. 예. 오 땡땡 번지인데 그리고 최근에 찾아가 봤습니다. 뭐 이게 그 최근에 이제 좀 언론에 보도가 그러니까 해산한 내용들이 좀 보도가 됐는데요. 그렇죠. 예. 그래도 어쨌든 간에 사무실이 있었으니까 사무실을 찾아가 봤는데 일단 뭐 문은 닫혀 있고
네, 회사를 뭐 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문은 닫혀 있고 그 빌딩의 경비 그 빌딩도 약간 그게 아마도 해산하고 나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원래 그랬거나 아니면 해산하고 좀 그랬을 수도 있는데 빌딩에 보면은 왜 안내판들이 있어가지고 1층에 뭐 2층 뭐 3층 그쵸.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인포메이션. 그렇죠. 근데 이 지금 문화재단이 위치해있던 5층 마뉴도 그렇게 공란으로 비어져 있고 재단 사무실 앞에도 그냥 철문이 딱 있는데 뭐 아무런 여기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 알 수 없는 표시들도 안 돼 있고. 완벽하게 나누셨군. 그렇죠. 지금은 그래서 사실은 재단 쪽은 전혀 접촉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 잠깐 32년 동안 지금 이사장을 맡아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정수장학회랑 약간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정수장학회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강탈 뺏은 건데요. 작물. 요거는 뇌물을 받은 겁니다. 뇌물. 작물이 아니고 뇌물. 뇌물이죠.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건데 이제 박정희 정권 시절에 그 잘 아시는 삼양식품 라면들 많이 라면들 많이 드시는데 이 삼양식품이 당시 이제 라면 사업으로 성공을 하는데 요거를 박정희 정권이 약간 좀 이렇게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설비 문제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사업을 하려면 이제 뭐 돈도 필요하고 자금이 필요한데 정부가 차관을 받아와서 그렇죠. 어떻게 분배할 거냐 그런 차관 그러니까 미국에서 들여온 10만 달러 차관을 뭐 좀 어느 정도 한 절반 정도의 규모를 주면서 한번 라면 사업을 잘 해봐라. 이런 좀 정권에서 좀 뒤를 봐준 게 있죠. 그래서 그런 걸로 이 사업이 번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서 그런 고마움 때문인지 이 당시 이제 삼양식품의 전중윤 회장이란 분이 79년 3월에 자본금 당시에 6억 원으로 당시에 이제 설립 당시의 이름은 명덕문화재단이라는 곳인데요. 명덕문화재단을 설립을 하고 곧바로 이듬해에 그러니까 79년 3월에 설립을 하고 79년 12.6대 10월 26일 날 박정희 박정희 전 대통령 박정희가 총에 맞아서 사망하는 일이 발생을 하죠. 네네. 그리고 나서 그거는 국민들이 다 알잖아. 칼에 맞은 건 아니잖아. 총에 맞고 12.6대 그리고 나서 곧바로 80년에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요거를 삼양식품으로부터 이렇게 넘겨봤습니다. 박근혜 후보가요? 그래서 바로 80년이면 박근혜 후보가 당시에 29살 때입니다. 제 나이 때네요. 제 나이 때. 지금 딱 요정 나이네요. 와, 참. 그래서 29살 때 자본금 6억 원짜리 전에 잠깐 이제 뭐 이렇게 화폐같이 따져가지고 잠깐 계산도 뭐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당시 이제 6억 원 자본금 6억 원짜리 재단을 그냥 이제 앉아서 별 이유 없이 먹은 거네요. 그냥. 그러니까 6억이면은 우리 저번에 계산해 봤잖아요. 음마 아파트 몇 채였죠? 120채. 그게 6억이었나? 네, 그렇죠. 120채. 음마 아파트 120채. 그렇게 계산하시면 이제 이해가 오겠네. 그죠? 음마 아파트 뭐 부동산 좀 떨어졌는데도 한 14억 정도 하죠? 그렇죠. 지난주에 13억이라고 그랬어요. 13억. 우리 무슨 돈을 아파트로 계산해. 여기 국민들이 이해가 쉬우니까. 아니, 음아파트 120채를 여러 군데서 많이 받았군요. 그분이. 같은 애 두 군데서 받은 거예요. 120채는. 두한이 오빠한테만 받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고. 그것만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러니까 저기 같다. 이건 부조금이에요. 부조금 준 거네. 그러니까 아버님 돌아가시고 할 테니까. 소상 치르고 이제 수금한 거죠. 부조금. 소녀 가장인데 얼마나 그렇죠. 힘들겠니. 아파트 120채만 받아라.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120채를. 그러니까 조의금이 이제 인당 2당 6억 대략. 네. 절친들은 그죠. 지난번에 우리가 세뱃돈은 뭐 100억. 그러니까요. 큰아버님 저 선거 나가요. 그럼 했다 100억 뭐 이런 거 했었는데. 한 1,000억대 되는 건가 그럼? 그때 지난번에 이 계산을 우리가 잘못해서 2,000억이라고 했는데 2,000억은 아니고 공을 더 붙였어요. 200억인데 200억? 문제는 그 인플레 된 거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10억짜리 아파트가 이제 뭐 100 몇십 채면 이게 저 200억만 될 리는 없잖아요. 근데 그냥 이제 이 화폐 가치로만 그대로 계산하면 한 200억? 2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뭐 크지 않잖아. 200억이야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좀 뭐 그 정도는 뭐 어디 부상집 가서 뭐 얼마든지. 네. 저도 간혹 봉투에다 한 200억 정도. 아까 나는 이 한국문화재단이 신사동 500번지라는 게 상당히
제가 좀 이제 이 추리 소설 암호에 관심이 많거든요. 우리가 500원 얘기했잖아. 왜 500번지일까? 아, 이게 500번지가 아니고요. 오땡땡. 예, 오땡땡인데 제가 기사 쓰느라고 감췄던 건데. 아, 오땡땡. 예, 삐처리, 삐처리 한 거구나. 삐처리 한 오, 건데요. 모모. 예, 예. 지금은 삐처리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588번지. 더 이상해! 더 이상해, 더 이상해! 대박. 아, 형님. 이거 미리 알고 있는 유도하겠지. 아니야. 방송 또 망치려고. 내가 확실히 미리 먼지 수 알고 있어서 저 사람. 차비라를 하자면. 신사 너무 발발이야, 씨. 근데 우리 정하나 지금 표정을 잘 봐요. 미치겠다, 진짜. 진짜. 왜들 저러지? 뭐 이런 순진한 표정으로. 모르는 지금. 척, 모르는 척. 지금 588이요? 지금 제가 출연하고 있는 방송은 577이에요. 참고로. 그죠, 577. 588은 아니야. 신사도 못 발발. 그게 대표적인 네. 그 율락가. 번지수가 예. 청량리에 아주 대표적인 율락가.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지금도 있나? 지금도 일부 있고 네. 재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죠. 흥미롭네요. 이게 우연일까? 대박이다, 진짜. 뭐가 이상해! 방송이 다 이상해! 뭐 이래! 우리 사실 이제 여기 처음에 말씀 좀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이제 14일날 1주년이 됐잖아요. 맞아. 이제 방송 끝날 때가 됐어. 이제 이상한 데로 가자고. 뭘 해도 그쪽으로 빠져, 내용이. 아우, 정말. 이거 뭐 우리의 588 운명이지. 뭔지 뭐야. 에로 전선이 자꾸. 그러니까 당시 아파트 120채짜리 재단을 하나 받았어요. 그래서 박근혜가 월급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이사장이니까 뭐 월급을 받나? 자료가 아니 있나요, 월급을 그런 게? 받았나? 어쨌든 소유권이 이전된 거죠. 그렇죠. 이사장이니까 이제 오너인 거죠, 오너. 그렇죠. 오너죠. 박근혜 후보 거죠. 어쨌든 간에. 예. 뭐, 사실은 월급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그 재단을 그렇죠. 운용하면서 현금 자산을, 재단이니까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 현금을 어떻게 쓸지는 사실은 오늘의 결정인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쌈짓돈 같이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아니, 그런데, 그래서 뭘 하는데요? 이게 뭐, 그래서 문화도. 뭐 하는 아닌 일이 것 있을 같고. 거 아니야. 32년 재단인데. 동안 그래도 가지고 계셨으면. 그렇죠. 이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취재를 뭐, 신사동 588번지에 직접 가서. 588에 갔구나. 아니, 확인을 해보려고 했으나 문은 굳게 닫혀있고, 뭐, 재단은 지금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 해산한 사람이 최회출이라고,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언론이 워낙에 많이 등장을 해서 박근혜의 최측근으로, 지금은 캠프의 기획조정 특보이고, 이분이 이제 영남대 교수 출신인데요. 거의 뭐, 집사 수준으로. 집사가 몇 명이야? 집이 많잖아. 집사해. 집이 한 240채 받았는데. 그리고 공통점이 있네요. 정수장학회도 그렇고 다 이 최 씨들이 이사장을 집사들이 그래? 하고 있네. 최필립. 또 이렇게 가까웠던 한 남성분도 최 목사님. 그래서 최 목사님. 어쨌든 변태가 좀 많죠. 자기도 최면서 왜 그래? 나 미치겠다. 이쪽에 뭐 자폭 개그를 하고나 할까? 자폭 개그. 네, 그래서요? 그래서 이분이 어쨌든 해산 절차를 진행을 했는데요. 뭐, 최출, 기획조정 특보, 캠프의 특보도 지금 뭐 핸드폰으로 연락을 취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워낙에 언론에 많이 등장해서 그런지. 전화를 안 받으셔가지고 사실은 뭐 취재는 어려운데 해산한 이유는 뭐 언론에 보도도 되긴 했지만 아마도 이게 말씀드렸듯이 기업으로부터 사실 뇌물 받은 거라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이제 아버지 과정 자체가 그렇죠.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좀 안 됐으니 뭐 이거 가지고 어떻게 좀 이제 외롭고 할 테니 어머니도 이미 돌아가셨고 이렇게 좀 이렇게 먹고 살아봐라.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아마 부조 차원에서 좀 뇌물인 거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한참 정수장학회가 그렇지 않아도 강탈재산으로 난리가 논란이 됐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문화재단은 사실 이건 알려져 있지 않은 알려졌었죠. 상대적으로 이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요. 이게 또 수면 위로 올라오면 대선 앞두고 더군다나 악재가 된다. 그렇죠. 정수장학회도 지금 골치 아파 죽겠는데 이번에는 강탈이 아니라 기업의 뇌물이라고 하면 이게 또 문제가 될 듯하여서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좀 해산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가 뭘 하는지는 지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뒤져봤습니다. 이게 공익법인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다가 근거가 신고를 남죠. 했죠. 그렇죠.
결산을 이제 재단에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재단 수입은 얼마고 뭐 지출은 어떻게 지출을 했고 이런 예산 내역들을 내역과 지출 내역, 그렇죠. 결산 내역을 그렇죠. 결산 보고를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국세청에서 공시를 하고 국세청 홈페이지 공시 시스템에 들어가면 누구나 이제 그걸 열람할 이제, 수 그쵸. 있는데 검색창에다가 재단 이름만 치면은 이 재단의 돈을 어떻게 썼는지는 기본적인 내용, 자세한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것들은 알 수 있거든요. 연 뭐 예산 규모 같은 건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연 예산 규모와 큰 틀에서 돈을 어떻게 썼는지 세부 내역까지는 아니더라도 항목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시점 올해 해산을 했지만 그 해산 시점에서 올해 자산 총액은 얼마 정도 돼요? 올해 자산 총액이 13억 원. 6억인데 33년 동안 13억 원? 이게 다 어떻게 됐지? 재단이 자산이 줄진 않잖아요. 그렇죠. 공익재단이면 썼네. 어디 그쵸. 뭘 쓴 거죠. 많이 다 쓴 쓴 거지. 거죠. 뭐 땅을 사든가 뭐 그랬겠네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한 200억 최소로 잡아도 한 200억은 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환율. 그대로 있었으면. 예. 그리고 재단은 그 또 자본금을 손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재단 법인 자체가 이제 이 사단 법인하고 다른 게 재단 법인은 이제 이 원래 법적으로는 지금은 좀 바뀌었는데 5억 이상의 이제 자본금이 있어야 재단으로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뭔가 공익 사업의 목적이 있잖아요. 장학일 네. 수도 수도 있고 뭐 정말 문화 지원일 수도 있고 그러면 원래 기금 자체는 은행에 있는 거고 이자를 가지고 그 나눠줄 수 있는 만큼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활동을 하는 거란 말이죠. 원래는. 뭐 이자 수익이라든가 아니면 뭐 건물 임대료 수익이라든가. 근데 대부분 수익 사업을 못 하게 돼 있지만 다른 여러 형태로 그 기금을 가지고 부동산을 확보한다든가 뭐 땅이나 뭐 연수원을 짓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이제 땅값이 튀겨 올라가고 하면 자산이 늘어나고 하는 형태로 몇십 년 동안 많이 불려왔거든요. 대부분의 재단들이.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는 30년이 지나도록 6억짜리를 받았는데 지금 14억밖에 없다. 이게 약간 이상하잖아요. 돈을 많이 어딘가 쓰셨나요? 이거는 횡령이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다른 용도로 썼다 이렇게 다른 되면. 용도로 이제 사적으로 예를 들면 빼돌렸다. 그런 배임 횡령이죠. 근데 선수들이라 그 정도 장부는 맞춰요. 그렇지. 그러니까 재단이 무슨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봐야죠. 그래서 30년 동안. 네, 30년 동안 무슨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나요? 일단은 국세청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은 2007년까지 확인이 가능한데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확인이 되는데 유일하게 한 사업은 장학사업. 장학금. 예, 장학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주로 현금 자산이죠. 예. 현금 자산인 자본금을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를 받아서 이 이자로 기본적인 재단 운영을 하고 그 외에 목적 사업인 장학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11년부터 쭉 한번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11년에 금융자산이 한 10억 9천만 원 정도 됐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자 수입이 7,300만 원. 그래서 2011년에는 고등학생 15명에게 2,7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재단 운영비로는 1,800만 원을 쓰고 아마도 뭐 재단에 보면 뭐랄까 사무 보시는 분도 있을 테고 인건비, 그렇죠. 인건비랑 뭐 시설 운영비, 그렇죠. 시설 운영비 이 정도 해가지고 한 1,800만 원 정도 지출하고 그러면 이제 지출을 빼면 이자 수입에서 2,700만 원이 잉여금으로 남은 거죠. 이 잉여금은 어쨌든 계속 쌓이면 이제 누적이 돼서 그렇죠. 자산이 되고. 누적이 돼서 자산이 늘어나는 형태인 거고요. 근데 이거 납득이 안 되는 게 이 1년 지출인 거잖아요. 연간 지출. 그렇죠. 예. 근데 재단 운영비가 1,800만 원으로 운영을 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그렇죠.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재단 규모 예를 들면 사실은 재단에 사람도 없었을 가능성도 직원도 있어. 없었을 거고. 그렇죠. 아니 뭐 사무실 임대료나 한 명 인건비도 안 빠지고. 그러니까 한 명 인건비가 안 되잖아 지금. 그렇죠. 한 명 인건비가 안 됐죠. 그래서 그게 가능했던 건 아마도 여기가 그 유경수 기념 사업회 그러니까 이 한국문화재단의 사무실로 알려진 곳이 지금은 588번지요? 그렇죠. 588번지. 그거 왜 자꾸 강조하는 거죠? 내일이 꽂히네요. 자정이 넘어서 그런지. 재미를 붙였나요? 그곳이 유경수 기념 사업회 사무실. 그 건물은 소유가 같이. 그러니까 한 임대료는 사무실을 안 같이, 내고. 한 사무실을 같이 썼던 거죠. 같이 쓰면서 지금 문화재단이 한 사업만 봐도 사실은 뭐 재단에 사람이 많이 필요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한 명이 하면 되겠네. 한 명. 그렇죠. 장학 사업을 아주 크게 했던 것도 아니고 1년에 뭐 한 15명 정도 고등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했던 거니까. 정말 손톱에 때 같은 재단이었네요.
왜 이래? 분위기 왜 이래? 맛이 갔어? 아니 뭐 1년에 그렇게 돈 많은데 15명 장학금 줬다 그러니까. 그것도 대학생도 아니야, 고등학생. 네. 뭐야? 그렇죠, 맞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또 15명을 누구로 선발할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15명을 누구로 선발할지. 또 선발하는 사람 무슨 뭐 행사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같이 사진이라도 찍어주고 뭐 해야 되고. 그런 것도 그걸 뭐 다 안 한 거죠. 자료가 없으니까. 그 박근혜 씨가 직접 가가지고 다 선발하고 뭐 서류 정리하고 또 회계도 해야 되잖아 뭐. 무슨책에 신고도 하고. 그러게. 그러면 아무리 안 해도 직원 한 명을 썼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죠. 그러면 직원 한 명 연봉 1,800? 그 요 정도를 주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용돈이죠, 용돈. 직원 한 명 쓰면 이제 끝나는 예산인데 어떻게 운영을 했냐 이거지. 이런 것들은 집사들이 있겠죠. 에이, 뭐. 집사들이 그러라고 있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저는 이미 이게 국세청에 뭔가 신고된 내역이 이게 뭐 좀 신뢰성이 안 가네요. 근데 사실 재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공익재단 같은 경우는 뭐 세금을 포탈하거나 이러긴 되게 쉽지 않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날고기는 박근혜라도 이런 재단의 어떤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뭐 그러니까 땅을 사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증여를 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앞뒤 안 맞추고 이제 막 돈 빼기 되게 힘들어요, 재단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 한 가지 좀 의문스러운 게 그러니까 6억 그러니까 32년 전에 6억으로 출발을 했는데 사업을 너무 안 한 거죠. 오히려 말하면 뭐 고등학생들 한 몇 명 이렇게 장학금 주고 이제 이 정도 수준으로 그친 거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죠. 아니 근데 그것도 떠나서 아까 말한 대로 사업을 안 하면은 그죠? 인플레만 봐도 자산은 계속 늘어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사업을 안 한 만큼 오히려. 그렇죠. 근데 자산이 늘질 않네. 근데 뭐 1년에 뭐 2,700만 원 뭐 장학금 주고. 그러게? 응? 자산은 감소를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인플레이션 효과만 따지더라도 늘질 않은 거지. 그러니까 이 늘어야 연간 정상인데. 이자 계산만 해봐도. 그렇죠, 맞아요. 이게 증가가 되고 누적적으로 뭐 2,700만 원은 또 남았다며요. 2011년에는. 예, 그렇죠. 이게 30년 동안 2,700만 원만 누적이 됐어도 이게 어마어마한 액수가 됐을 텐데. 그건 또 그렇다 치더라도 어찌됐건 근데 학생들한테 뭐 대학생들한테 줬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어찌됐건 소수이긴 하지만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줬다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건지. 오늘은 이거네. 청렴한 거로 인정. 소수이지만 장학금을 준 걸로 인정. 있는 돈도 줄이시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네, 왜 이게 재테크를 모르시는 우리 부부. 그러니까요. 이게 왜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장학금 준 게? 우선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재단의 성격이 일단 뇌물이라는 게 아킬레스건 요소가 네. 하나가 있는 거고요. 출발 자체가.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지금 뭐 이 자산 운용과 관련 특히 목적 사업 뭐 이렇게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데 잠깐 좀 들여다봐도 약간 좀 의문이 몇 가지가 좀 생기긴 합니다. 그러니까 2011년 10년에는 뭐 비슷하게 해요. 그러니까 15명의 고등학생들에게 대략 한 2,700만 원, 뭐 요 정도 수준. 2010년에는 2,400만 원을 줬으니까 대략 한 2,500만 원 전후로 해서 15명의 학생들에게 매년 이렇게 매년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2010년과 2011년을 보면 그렇고요. 근데 특이한 거는 총선을 앞두고 2008년에 이제 총선이 있었죠. 네. 당연히 이제 박근혜 후보도 2008년도에 대구 달성군에서 네. 출마를 하셔가지고 당선이 되셨죠. 그런데 총선을 앞둔 해에는 이 장학금 지급액이 상당히 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총선이 있었던 2008년에 이자 수입이 7천만 원이었는데요. 고등학생 31명에게 일단 학생 수가 2배로 늘어나죠. 네. 장학금도 5,200만 원. 2배네, 딱 대충. 예.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총선 전해였는데 이때는 이자 수입 5,700만 원으로 장학금 4,600만 원을 지출합니다. 거의 이자 수입의 대부분을 장학금으로 지출. 굉장히 공을 들인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총선을 앞두고 뭔가 지역구 학생들한테 좀 선심성으로. 그렇죠. 선심성으로. 아, 이게 학생들이 대부분 지역구에 있는 학생들인가요? 대구? 예, 대구 박근혜 후보 지역구가 이제 대구 달성군인데요. 네네네. 지난 이게 10월에 이제 뭐 대정부 질의하고 이럴 때 민주당 의원 김경엽 의원이 이제 대정부 질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은 1997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문화재나 장학금을 받은 715명 중에서 438명, 그러니까 61%가 대구시 출신 학생들이고요. 특히 이제 박 후보의 지역구인 달성군 재학생 비중이 한 206명. 그리고 이제 전체 장학금을 받은 학생 중에서 비율로 하면 28% 정도. 그러니까 좀 너무 좀 이렇게 뻔히 속이 보이는. 네네. 그러니까 평소에는 한 15명 정도 그러게요. 이렇게 좀 이렇게 구색 맞추기 그쵸, 하다가 잉여금도 남기면서 이렇게 좀 운영을 하다가 선거 때 되면 선거 때 되면은 이렇게 팍팍 지역에 거죠. 퍼주고. 네, 지역에. 뭐 근데 그거 자체는 뭐 사실은 뭐 약간 좀 속보인다고 할 수 있지만 네. 뭐 법적인 문제는 뭐 그쵸. 아닌 거죠. 네. 이거 그거랑 비슷하잖아요. 선거운동 할 때 왜 저기 정몽준 뭐라 불러야 돼? 의원이라 불러야 되나요? 이 양반이 저기 현직 의원이니까. 지역구에다가 양론 하나씩 져주잖아요. 그걸로 선거운동 다 하고 뭐 이런 거랑 좀 비슷하네요. 지역구에 뭔가 공헌하는 척하면서 이제 혜택을 주는 그렇죠. 선심 전략, 선심성. 선거 때마다 건물 피해. 하나씩 짓잖아요. 현대. 그런 거랑 좀 비슷하네. 네. 그렇죠. 거기다가 또 그 한 가지 약간 특이한 거는 아까 재단 운영비가 1,8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보통 그러니까 2011년에는 1,800만 원이었고 2010년에는 1,400만 원이었습니다. 재단 운영비가. 그러니까, 예, 이게 뭐 이렇게 이걸 보면은 이게 인건비였던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인건비일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죠. 예. 2010년에는 1,400만 원 주고 그 다음에는 연봉 인상을 해서 400만 원 인상해서 1,800만 원을 줬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네네. 어쨌든 1,400만 원을 받았으면 되게 조금 받은 건데 1,800을 받아봐야 예. 이게 공제 안 하고 월 150만 원 급여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근데 그 운영비가 이렇게 대단히 소규모였는데 그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게 총선이 있었던 해와 총선 전해에는 장학금이 2배 이상 늘어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재단 운영비는 심지어 2배가 아니라 막 저기 4-5배씩 막 늘어납니다. 서너 배. 장학금보다 대여섯 배 늘어납니다. 운영비를 더 썼네요. 그렇죠. 장학금은 4천만 원대인데 예. 운영비를 6천만 원, 8천만 원을 썼네. 예, 2007년에 6,700만 원을 쓰고 2008년에 근데 자산이 늘었다 줄었다 한단 말이에요. 8,500만 원. 예. 자산 자체가? 자산이 마이너스가 되진 않고요. 어차피 자산이야 기본 자산으로 자산은 계속 늘죠. 조금씩 늘고. 근데 결국은 그 이자 수입. 연리 이자 수입으로 예를 들면은 자산이 100억이다. 예. 그래서 5%의 이자를 받는다. 예. 지금은 저금리로 가고 있지만 네. 그러면 5천만 원이거든요. 예. 5천만 원 가지고 장학금을 뭐 3-4천만 원 주고 이 운영비를 뭐 1,000만 원, 1,몇백만 원 쓰고 이제 그랬는데 예. 지금 갑자기 장학금도 5천만 원 주고 4천만 원 주고 운영비도 이제 6천만 원 쓰고 빼가고. 1억을 썼다고 하면 아. 이 100억 자산이 갑자기 200억이 돼야 예. 이자가 2배가 되는 거잖아요. 예. 자산은 100억 그대로 있는데 예. 늘었다 줄었다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100억이 아니라 10억. 그러니까 여기 10억일 보면은 경우에 5천 정도가 떨어지거든요. 2008년도에는 그러니까 2011년 뭐 10년 이때는 보면은 수입이 더 많았잖아요. 지출보다 장학금 주고 뭐 운영비하고 이거보다 해서 돈이 남아가지고 뭐 잉여금으로 넣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2008년도에는 이자 수입이 7천만 원이었는데 장학금은 5,200만 원을 주고 나머지를 운영비를 8,500만 원을 썼어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예. 그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죠. 근데 어쨌든 장부 기재니까 맞추기만 하면 돼요. 뭐 재단이라고 뭐 그게 그 정확하게 수입 지출 뭐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된다 뭐 그러니까 이런 규정은 그렇죠. 없으니까. 예를 들면 뜯어보면 재단이 이자는 5천밖에 안 되는데 1억을 썼다. 그러면은 자산이 그 사이에 뭐 1년 사이에 2배로 10억 자산이 20억이 됐을 리는 없으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된 거냐? 너네 마이너스잖냐? 마이너스를 볼 수도 있는 건데 그게 뭐 후원금으로 메꿨다든가 뭐 다른 이제 부가 수익 사업을 했다든가 뭐 그럴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산은 손을 대지 못하고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고. 네. 예를 들면 그 어쨌든 돈의 입지출과 뭐 원래 기금 자산화되어 있는 거 외에 나머지 비용들이 어떻게 출연됐는지는 추적하면 나오겠죠. 근데 이게 어쨌든 잉여금을 보통 이제 선거가
없을 때는 잉여금을 한 3천 가까이씩 누적을 해놨다가 누적을 시켰다가 잉여금이 있겠구나. 예, 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이 누적된 돈을 선거 시기에 이렇게 한 번에 푸는군요. 확 풀어버리는 거죠. 예. 나름의 노하우가 있는 거네. 푸는 거죠. 근데 그 해 어차피 이자라는 거는 이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 잉여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자산 돌리고 하면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예. 근데 그래도 여전히 의문점이 남는 건 그러니까 자본금 6억이 왜 줄었는가에 이거는 의문점이 안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예를 들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증자 같은 걸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본금이 있으면 그 자본금을 손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뭐 이자 수입으로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800만 원씩 1년에 쓰고 계속 저축해뒀다가 한 번에 푸는 거죠. 팍 이렇게. 근데 대신에 이제 장부에 근거만 나오면 되니까. 아, 그럼 계속 써온 거구나. 계속 저축을 해뒀다가 인건비를 운영비를 아껴가지고 1년에 1,800만 원씩 쓰다가 돈이 쭉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거 때 한 번씩 팍 뿌리는 거지 이게. 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진짜로 이 돈이 안 느는 이유는 간단한 것이 은행에 적립만 해놓고 예금만 해놓고 가만히 놔두면 예. 인플레가 된다고 해서 원금을 은행이 불려주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6억을 10년 있으면 그냥 6억인데 이자를 쓰지 않고 계속 이제 누적이 되면 이자가 누적되는 게 딱 맞는 게 아까 이제 연 한 5%의 이자가 30년 누적이 되면 6억의 자산이 한 12억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14억이라 그랬으니까 거의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손톱에 때. 예. 아주 자잘한. 근데 굳이 문제가 있다면 이제 부조금 받은 거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뇌물. 근데 이 표면적으로는 이 결산 내역으로만 보면 사실은 이 부그 쪽은 조금 뻥을 쳐서 이 엉뚱한 소리 할 수도 있어요. 이거 봐라. 얼마나 청렴하냐. 6억 삼양식품에서 받은 거 그대로 적립해놓고 그 1년에 한 10여 명 정도 장학금 주고 뭐 이 선거 때 좀 더 썼네 뭐 덜 썼네 하는 거는 우리가 돈 축적했다가 뭐 모았다가 한 번씩 푼 거고 그건 선거랑 관계없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게 청렴한 분위기로 갈 수 있거든요. 29대 근데 이게 수상한 게 뭐냐 하면 왜 해산했을까는 그렇죠. 되게 문을 닫은 게 수상해요. 수상하죠.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들었던 2007년 때 이 박근혜를 그때 막 검증한다고. 근데 이 본격적인 검증대에 못 썼죠. 내부 당내 경선을 통과 못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 이 이명박 후보의 캠프에서 막 뒤졌던 거 보면 지금 나오는 얘기가 그때 조선일보에 나오는 박근혜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10가지요. 뭐 이런 게 다 2007년에 쏟아져 나왔던 그렇죠. 자료거든요. 네. 최태민 목사 얘기도 그때 나왔어요. 그리고 또 뭐 이제 요즘에 30된 아들이 있다 이런 얘기 또 이제 뭐 루머처럼 돌던데 그때도 그 얘기가 있었고. 근데 지금 이 한국문화재단 관련해서는 그때는 저게 신사동 팀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신사동 588이. 나는 신사동 팀이라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거다? 캠프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킨즈나이트. 오래전부터 준비했다. 예. 맞아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신사동 팀,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캠프를 어떻게 못 보면 재단이 관여가 돼 있는 거네. 신사동 588 번지에 지금 철문으로 굳게 닫히고 해산해서 사무실 다 치워버린 거기가 사실은 꽤 오랫동안 이 그녀를 여왕으로 추대하기 위한 퀸즈 나이트의 본산이었을 것이다. 아, 여기가 본부일 가능성이 있다. 할 수 있는 거죠. 저의 촉은 그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유출을 하면 그 의혹 같은 게 풀리긴 하네요.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 지출 비용이 늘어난 이유가 있잖아요. 그때 딱 모여가지고 쭉 하고 나가고. 그러니까 최측근들이 모여서 한 오랫동안 이제 정치 활동을 하면서 도와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루 이틀 그리고 한게 재밌는 건 뭐냐면 정수장학회의 문제가 됐던 이 이사장이 있고 이사들이 있잖아요. 한국문화재단하고 정수장학회는 인물이 겹쳐. 이쪽에 이사하다가 이쪽에 이사 등재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인맥이 계속 돌아요. 뺑뺑이를. 원적은 영남대 교수고. 네, 그렇죠. 사람도 불직회계를. 그렇죠. 사람을 불직회계를. 사실은 이 청렴한 공주님이 사람도 이제 쥐어짜서 너 두 가지 해. 막 그러고 이제 겸업을 시키고 겸업은 아니 왔다 갔다 했지만. 그래서 이거를 해산하면서 이제 13억을 유경수 사업회에 준 거죠. 그렇죠. 유경수 사업회 지금 자산을 다 넘겼다. 예, 자산을 넘겼죠. 그러니까 여기- 증여를 한 거죠. 여기도 재단이죠. 유경수 사업회. 그렇죠. 거기도 재단이고 이사장은 박근혜고. 이 재단의 규제인 것 같아. 뭔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 현재 각하가
청계재단? 기업의 규제라면 청계재단은 마지못해 만든 거고, 뭐 이제 자기 자산을 다 개인 재산을 터는 것처럼 이제 쇼를 한 거고, 근데 이 여사는 29살 때부터 재단 이사장을 하는데, 예. 기업하고 재단은 좀 조직 구조가 많이 달라요. 그렇죠. 예. 이 재단이라는 게 훨씬 좀 흑막에 쌓여 있어. 네, 아무래도 재단이 그렇겠죠. 무슨 재단이냐면 공익재단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재단은 학교 재단도 있지만 종교 재단이 수상한 데가 많거든요. 그 재단은 이 과세도 안 할 뿐더러 공익재단이라고 하면 증여세를 안 내죠. 사업의 제일 목적에 핵심적으로. 따라서 지금 재단이 특히 사학재단이 얼마나 지금 잘못 운영되는 게 많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비리에 온상이 돼 있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 대표적으로 그 나경원 선수네 학교. 네네. 거기. 근데 이게 재단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원체 크게 하셨고, 그리고 뭐 돈을 이제 합법적 어떤 모양새를 갖춰서 여기저기 축적을 했어야 되는데, 그 되게 단순. 가장 좋은 방법이 재단 만드는 거죠. 단순한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문화재단이 박근혜 건데, 그리고 그 유경수 사업회도 박근혜 건데, 이 한국문화재단을 해소해서 13억을 유경수 재단에 꽂아놨는데, 그 증여세를 안 내는 거죠. 그러니까 13억짜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 현금이 고스란히 거기 가는 거예요. 그냥 이쪽 주머니에서 이쪽 주머니로 넘긴 아니, 거. 그래, 자기 주머니에서 자기 주머니 넣는데 그걸 또 세금을 받아. 아 근데 그게 원칙적으로는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보통 이제 재벌들이 이런 문화재단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증여세 안 내는 수법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재단들 그 여러 개가 다 박근혜 후보 건데 바구니 계란을 그냥 여러 개로 나눠 담은 거네요. 그러니까 그걸 한 군데 다 모아나 봐요. 어마어마한 액수가 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저거 아버지가 청렴 결백 막걸리나 먹고 이랬던 분이 뭔 돈이 저렇게 많냐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자 여기저기 분산 투자해 놓은 거지. 마치 딸인 것처럼. 그러면은 우리 그 공주님께서는 아파트 240채를 받은 거네요. 두 개를 합치면 그렇죠. 한 해. 예, 예. 그지? 일단 요거 확인된 것만 그런 거잖아요. 예, 지금, 오빠한테 한 공개된 것만. 그죠? 오빠한테 한 120채 받고 삼양 회장 오빠한테 또 한 120채 받고. 오빠들 능력 너무 있다. 아파트 240채. 근데 저는 그게 왜 정 하나 필요해? 120채? 120채. 한 채만 주세요. 그 뒷주머니에서 꺼내주지. 제가 아는 친척들 뭐 거기 식구들 다 포함해도 240채 한 사람당 하나씩 줘도 다 남겠는데 240명이 안 되는데. 이야 진짜. 좋네. 허탈하다. 나도 29인데 어떻게 재단 이사장 안 될까요? 근데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은 지금 이렇게 알고 있는 건 사실 다 푼돈 부주 정도 수준인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건 그렇죠. 아까 말했죠. 오빠가 준 거는 용돈. 용돈 네. 이거는 수준. 부조금. 부조금 이런 수준인 거니까. 이런 수준이죠. 그러니까 기본이 뭐 120채니까 네. 용돈이 120채면은 네. 본봉은 얼마일까 이런 거. 이게 액수가 똑같은 게 혹시 맞춰준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오빠 액수. 그 당시 이제 공시가가 있었어요, 이게. 우리 서민들도 부조를 가면 이제 3만 원, 5만 원 이게 있어요. 그죠? 가까운 거 5만 원. 아니, 약간 그러니까 멀면 3만 원. 예. 박정희 때문에 삼양이 떼돈을 벌었는데 이걸 얼마를 줘야 돼? 막 망설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또 재밌네. 또 삼양과 또 전두환 정권이 또 얽힌 또 비사가 있잖아요. 이걸 뭐 그냥 얼른 집어주자니 눈치 보이고 너무 적다고 막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딱 이때 이제 오빠가 6억을 딱 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잘 됐다. 기준이 되는 오빠가 용돈의 기준을 만들어준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예. 이렇게 물어보잖아. 이게 얼마 하면 돼? 그럼 야, 10만 원은 좀 많고, 야, 5만 원은 좀 작고, 야, 6만 원 줘. 야, 6억. 이렇게. 6장이래, 6장. 이렇게 이제 통일이 되는데. 오빠 성의 표시만 좀 해줘. 그러면 이제 이 부조, 이 조의금을 과연 딱 2명만 줬겠냐, 이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삼양은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 시절에 정경유착이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이제 뭐 이 재벌 문제 요즘 대기업들이 뭐 다. 경제민주화 해가지고 논란이 많은데 다 그 시기에 컸던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예. 삼성도 무슨 뭐 300산업 뭐 이런 삼양은 전두환 정권하고는 좀 사이가 안 좋지 않았나요? 그 나중에 이제 또 문제가 됐었고 그런데. 왜냐면 전두환은 이 청보라면을 키우는 바람에 청보라면?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안성탕면을 먹다가 갑자기 청보가 우지파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맛없어. 전두환 청보 핀토스. 야구단도 만들고 야구도 못하는 구단주가 구단주가 이순자였어요. 그러니까 청보 그 회사가 그 영부인 거야.
보란 듯이 회사를 만들어. 와, 그리고 갑자기 대박이네요. 우주파동이 터집니다. 청보의 회장은 삼양이 1위였는데. 전두환 장군의 부하였던 장군이 예, 폐역해서 그렇죠. 경영을 모두 모르는 사람이 라면 공장 사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야구단도 뺏어요. 자기들이 야구해. 그 대기록을 세웁니다. 16연패. 잠깐만, 산미 거 뺏은 거죠. 그죠? 산미 다음에 청보 핀터스. 그러면 청보 핀터스 때까지도 이 장명부가 던졌나? 그 산미 때죠. 그거. 산미 아니요. 때까지 예. 하고 끝났죠. 산미 하고 선수들은 끝났어요. 다 예. 가리가 됐고.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청보 핀터스 그러니까 간 다음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이제 사명과 농심 네티즌들 사이에 논란이 있잖아요. 맞아요. 농심 문제가 있고 사명은 좋은 기업이다 얘기를 한 게 삼양도 약간 강탈 비슷하게 당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70년대 박정희 시절에는 쫙 컸는데 라면 해가지고 점유율 1위였습니다. 그러니까요. 느닷없이 이제 우지파동. 맞아. 그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뭐 소표가 좀 이상한 거다. 그래가지고 폭삭해요. 아주 작살났지, 작살.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농심이 업계 1위로 올라와. 예. 근데 그 무렵에 그 청보라는 회사가 생긴 거예요. 영부인이 하시는. 근데 어디서 라면 만들어. 기가 막힌 거지 지금 이게. 그러니까 군 출신이 회장인 라면 회사가 새로운 브랜드로 하나 생겼는데 그게 갑자기 이 라면 시장 점유율을 막 뒤집기 시작한 게 60만 명이 먹는 군납 라면이 된 거야, 청보가. 그죠. 그런데 공군 복무를 하고 있었는데 안성탕면을 한 박스씩 매달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짬밥 먹으러 안 가고 파티 쿠커에다가 라면 끓여 먹어, 한창. 난 하루에 3끼를 라면을 먹었는데 라면이 안 물려. 그러니까 안성탕면 짱이다 그러고 있었는데 청보라면을 주는데 끓여 먹었는데 이걸 먹을 수가 없는 라면이야. 그 당시에 근데 라면이 뭐 그런 얘기 들었어요. 군대에서. 공군이 폭동을 일으킬 뻔했다니까. 군대에서 순자라면이라고 불렀어요. 순자라면. 근데 그 라면이 뭐 맛없어 봤자 아닌가? 그렇게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라면 같이 생겼는데 라면이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망했지. 대통령이 영부인이 미는 회사 라면 회사고 그거 키우려고 엄한 회사 작살을 내놓고 했는데도 없어졌잖아 그 회사가. 그러니까 라면을 얼마나 못 만들어내는 거야. 곧바로 없어졌죠, 곧바로. 그러면 그냥 틈새에서 덕을 본 게 어부지리격으로 덕을 본 게 농심인 거예요? 그것도 모르죠. 뭐 어부지리한. 그런 셈이겠죠, 뭐. 또 청보를 키우려고 했는데 아니, 라면만 만들지 청바지는 왜 만들어? 청바지도 만들고. 청바지도 만들었어. 청바지? 청보 핀토스라고요. 핀터스 청바지. 추억의 기업 나 오랜만에 생각나네. 진짜. 참. 한번 프로야구 구단의 역사를 훑어야 되겠다. 네, 막 순식간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야. 그 청보 진짜? 핀토스 야구를 얼마나 못했는데요, 진짜. 경이적인 16연패라고 있어요. 산미는 그나마 그래도 장명부 투수가 있어서. 아니, 산미는 산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그 책도 있잖아요. 맞아요. 예. 박민규 이 네네. 작가의 책을 보면 너무 재밌어요. 놀라운 건요. 그 청보 핀터스 감독이 허구현 씨였어요. 진짜요? 16연패. 아직 그 기록 못 깼어. 아니 그때 청보 핀토스는 지역 기반이 어디였던 거지? 인천이었죠. 산미를 그대로 해서. 그러니까 산미 때 그 소설에서 나는 그 박 작가 소설에 100% 동의하는 게 뭐냐면 이 인천에 사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자기 지역 구단을 밀기 위해서 어린이 팬클럽 회원 뭐 이런 거 가입해서 돈 내고 그 모자 쓰고 옷 입고 야구장에 가서 응원하고 오는 게 아이들의 낙인 거야. 근데 제가 이제, 그랬었죠. 산미의 팬클럽 아이들은 그 어린 나이에 끊임없는 패배의 좌절을 맛봐. 뭐 자기가 뛰는 것도 아닌데. 생각해보니까 프로야구를 시작한 것도 전두환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프로축구, 프로야구, 국풍, 완전 온 나라를 애로물까지 해가지고 날라리판을 만들었어요. 그때가 3S 정책이잖아. 그죠. 국민화 정책이. 네네. 그렇죠. 제가 네, 정말. 섹스, 스포츠. 그잖아. 제가 산미 슈퍼스타즈 어린이 팬클럽이었어요. 여기 트라우마가 네, 있구나. 제가 인천인데. 근데 좀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니 사실 근데 산미 슈퍼스타즈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사실 도깨비 구단이라 그랬잖아요. 산미 그렇죠. 산미 슈퍼스타즈 영화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되게 어떻게 사실 실업팀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나름대로다가 되게 잘했어요. 나름 잘했어요. 네, 나름. 2위까지 하고 막 그랬어요. 되게 시즌 2위까지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또 장명부라는 투수를 일본에서 영입을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좀 뒤에 썰이 좀 있는데 너구리. 또 얘기가 좀 옆으로. 해도 되는데 그 다음 해에 그러니까 산미 슈퍼스타즈 팬클럽들이
청보로 딱 바뀌어가지고 우르르 우리 저희 동네도 제 친구들도 이제 다들 단체 가입하고 그랬는데 우르르 낙엽같이 그냥 다 떨어져 나갔어요. 정말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야구를 안 봤어요. 정말. 또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어릴 때 좌절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거 뭐 피투스만 아니면은, 좀 약간 옆으로 새긴 했는데 좀 얘기 나온 김에 좀 말씀 좀 드리면 그 야구단도 그냥 갖다 다 떠넘긴 거예요. 기업들한테. 맞아요. 프로야구를 만들어야 되겠고. 그 뭐 MBC 이런 데가 저기 MBC 청룡. 공영방송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근데 야구단 떠박혀가지고 공영방송에서 야구단 하고 있어. 그때는 민영 방송이었지. 아 그때는 민영이었나요? 그렇죠. 네. 지금도 민영이에요, 민방. 아니 지금 저기지 문화방송인데 박문진. 그 주식 구조 때문에 네. 그런데 민방이었어, 민방. 공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제 산미 같은 데도 괜히 또 하는 거예요. 그죠. 기업 규모가 안 되는데 그냥 대충 운영하고. 그러니까 끝까지 그러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다 있었는데 다 만들어졌는데 하나를 더 만들어야지 게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홀수로당 안 되잖아요. 그지 짝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인천이 아니라 그러니까 몇 군데가 섭외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멱살 잡고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산미 제강, 산미 철강에다가. 그러니까 사실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산미 제강이라는 게 내가 되게 진짜 중소기업이에요, 중소기업. 중견 기업. 아니 쇠 만드는 회사가 무슨 야구야? 중견 기업이죠. 그러니까 포항제철 이런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영화로 아까 만들어졌다고 하는 게 그 구단의 영화는 아직 안 나왔고 소설책이 기가 막힌 게 나왔고 진짜. 이 영화는 슈퍼스타 감사용이라고 맞아요. 감사용 투수 얘기인데 맞아요. 공장에서 일하던 부장님이 차출돼서 공장 쓰는 거야. 야구 선수가 아니고. 너 야구해야 된다 야구를. 동네에서 그러니까 이 오직 각하를 위하여. 감사용 투수의 항변은 뭐냐면 야구 선수가 아닌 거로 치면 공장 부장님이 와서 야구 던지는 거 치면 무지 잘 던지는 건데 졸라 잘하는 거지. 근데 맨날 졌다고 그 살이 먹으니까 이게 뭐지? 아니 실제로 그랬어요? 네. 진짜 실화. 야구 선수가 아니라? 예, 지금 생각해보면 프로축구도 코미디예요. 슈퍼스타 그 감사요. 당시 제일 우승하고 이랬던 프로축구단 이름이 뭐였냐면요. 할렐루야였어요. 맞아 할렐루야. 골 넣으면 항상 기도하는 그구단. 돌아버리겠는 거야 진짜. 이거 나 억지로 갖다가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거를. 정말 프로 선수들이 아니라 그냥 다 그냥 꽂아버린 거죠. 넌 이거 해고 넌 이거. 프로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80년대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특히나 그러니까 아까 도깨비 팀 얘기했는데 초창기 때는 이제 도깨비 팀 얘기했는데 왜 도깨비 팀이냐면은 정말 아까 실업팀 돈 있어야 야구 선수를 사죠. 이렇게 사오는데 아니 그러니까 돈이 조그만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에서 뭔 선수를 살 돈이 있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월급은 주는 거고. 월급을 주는 거니까 공장 직원들을 데리고 야구를 시키고 감사용. 네, 물론 이제 좀 정식 선수에 좀 실력 없는 선수들. 어차피 월급은 예전에 주는 선수 거고. 했었지. 아니 근데 지금 한 게임만 해. 그러니까 오늘 오랜만에 밤에 방송을 하니까 미치겠다. 주제는 삥 뜯는 가족 2인데 이 남자들이 다 이 전두환 이 3S의 노예들이야. 스포츠랑 군대 라면 얘기 나오니까 군대 라면만 얘기하고 스포츠 얘기하다가 지금 이게 청포 핀토스가 실수였어. 거기서 그러니까 저는 핀이 나갔어. 그때 딱 사춘기 때잖아요. 이제 71년생이니까 대략 10대 이제. 그렇죠. 뭔가 야리해질 때. 영화가 다 제목이 벌써 끝내줘요 영화들이. 우리나라 그다음 흥행 1위. 에마 부인. 그거지 에마 부인. 병광세 무릎과 무릎 사이. 깊고 푸른 밤. 이게 다 흥행 1위야. 뼈와 살이 타는 밤도 있었어. 산딸기. 아니야 최고는 뽕. 앵무새 몸으로 울었다. 그제 뭐 앵무새. 실제로 영화 맞아요. 이게 다 극장에 그게 흥행 1위야. 아니 그리고 그 당시에 트로이카라고 얘기하던 장미희, 유지인, 정윤인데 이 에로스타는 정윤희 씨였거든요. 유지인은 지금 나오잖아요. 또 탤런트로 중년 탤런트로. 장미희 아줌마는 지금 굉장히 재밌게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변신했죠. 그런데 이 정윤희는 사라졌어 지금. 계속 이제 썬데이 서울 그 여러 썰이 늙은 있죠. 할아버지 기자들이 이제 찾아다니고 있는데 인터뷰에 응하지도 않고. 근데 이제 그분이 나온 영화들에 이제 많은 남자들의 로망이 투사가 됐는데 앵무새 몸으로 울었다. 뭔지 이런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80년대 내내 개판이었던 거예요. 예. 왜 그때 문화산업의 성수기였지. 우리 방송에 못해? 그때 나의 감성이 전성기였지 형님은 10년만 더. 나의 감성은 그때 완성됐어. 저렴한 땅개들의 수다. 생방송 애국전선. 애국전선